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찍는TV의 돈찍는기계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13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오후 3시 5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시황하고 뉴스 그리고 종목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요즘 좀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제 여기 채널입니다. 돈찍는TV 채널이고요. 제가 오전에 여기서는 이제 동영상들이 쭉 있고요, 오전에 8시 30분 보통 전에 제 매매를 위해서라도, 또 여러분들 매매를 위해서라도 그 전에 올려야 돼서 커뮤니티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중요한 자료들, 그날 아침에 올라온 따끈한 리포트 중에서 목표가가 좀 세게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괜찮은 종목들을 이렇게 갖고, 여기도 자세히 보게 하면 여기 들어갈 수 없는 내용들이 있는 것들은 여기다 글로 이렇게 써 드립니다. 이렇게 딱 도식화 시켜갖고 딱 진짜 1분 만에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드리니까요, 요거 잘 활용해 보시고요. 또 어쩔 때는 이렇게 큰 제목이 있는 종목들도 많이 드리고요, 또 어쩔 때는 이렇게 요거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보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드리는 요 컨센서스 종목, 10%, 15% 정도 성장하는 컨센서스가 좋은 종목들 위주로, 또 제가 보기에 지금 괜찮은 종목들, 지금 현재 수급과 기술적 분석도 괜찮은 종목들 이렇게 노란 음영을 해가지고 안내해 드리니까요, 요것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국은 특별한 거 없었고요. 고점 근처에서 미국은 조금 좀 쉬어가는 그런 장세였습니다. 어제 뭐 바이든이 이렇게 하고, 바이든 대통령께서, 바이든이 아니죠, 바이든 대통령께서 이렇게 그 반도체 업체들 모아놓고, 요거는 화상회의죠,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요게 좀 또 하마평이가 좀 올랐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게 지금 쓰는 300mm, 그러니까 12인치가 아니고 20cm, 8인치, 200mm 옛날 거거든요, 옛날 거. 한마디로 좀 구식입니다, 구식. 예전에 이거 썼는데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다른 도세는 다 이거보다 더 큰 300mm짜리 12인치 거 쓰는데, 요걸 들었다고 해서 뭐 얘기가 있는데 뭐 아무 의미도 없고, 사실 이걸 더 큰 거, 이만큼 큰 거 들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좀 간략하게 조그만 거 들면 되죠.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이거의 주제는 뭐냐면, 중국 밟아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공격적 투자가 필요한데, 거기에다가 또 이 뉴스도 있죠. 미국에서 반도체 핵심 장비를 중국에 수출 금지를 추진했습니다. 반도체의 중요한 EUV라든가 이런 핵심 장비는 다 미국에 있거든요. 거기다가 수출 금지를 추진한다 하니까 지금 중국은 진짜로 죽을 맛일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굴게한다고 했는데 못하고, 뭐 망하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뭐 진짜로 확인사살 시키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오늘 사실은 어제 이 뉴스가 나왔는데 저도 사실 약간은 걱정했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회사가 중국에다 납품을 안 하다 보니까, 수출 금지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요. 좀 뭐 미국보다 못하지만, 근데 핵심 장비는 다 미국에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하고 시안이라든가 SK도 다 중국에 있는데, 그쪽에다가 핵심 장비를 못 가져가면 고도하는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요게 조금 맞물려 가지고 오늘 반도체 섹터가 뭐 어차피 좀 많이 올라서 쉬어갈, 뭐 하루 이틀 쉬어갈 타이밍인데, 이런 뉴스까지 있어 가지고 오늘 좀 쉬었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파월 의장이, 연준 의장이 하반기 미 경제 급성장할 것이다. 그 동력은 뭐냐면 광범위한 백신 접종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네요.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저번 주에 그랬을 겁니다. 지금 여행, 항공 이쪽 관련주들은 좀 피신해 계세요라고 말씀드렸고요. 여지없이 그 이후로도 지금 좀 떨어지고 있죠. 조정받고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이제 반도체, 제가 아시다시피 반도체 쪽 제가 많이 또 말씀도 드리고 저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익 실현한 다음에는 글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또 시속 게임으로 바벨 전략으로 한쪽에는 반도체랑 또 한쪽에는 컨택주들 갖고 이렇게 하고 또 수익을 좀 내볼 생각입니다. 근데 아직은 조금 더 조정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번 주에 미리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막 물 타고 그러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제 채널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가격이 좀 착해지면 그때부터 여행주, 항공주 듬뿍 담을 건데요. 그때도 물론 여기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한테 조금 전 애매긴다고 보진 않았는데 텔레칩스 급락 후에 계속 좀 빌빌대다가 이제 오늘 요 차량용 반도체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이 회사가 이제 지능형 차량용 반도체 팹리스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부각이 되어서 오늘도 굉장히 좋았죠. 저는 텔레칩스 오늘 조금 이제 아래 밑에서 잡은 거는 물량이 좀 많아서 오늘 좀 털고요. 이제 위에서 잡은 것들을 하고 평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계속 수익권입니다. 이렇게 어떤 종목을 사고 그 회사에 대해서 알고 있고 섹터를 알고 있다면 좀 급락하고 날 때는 그때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올라갈 때 그 매수한 것들은 다 또 수익으로 돌아오니까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이 이때까지 한 바퀴씩 돌지 않겠습니까?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이 한 바퀴 지금 과열권이니까 여기서 조금씩 수익을 정리해서 또 차량용 반도체라든가 지금 5G가 너무 빌빌대는데 5G 쪽으로도 좀 매기가 올 것 같고요. 오늘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얘기하다가 요걸부터 보죠. 오늘은 이제 이 제약바이오 쪽이 여기 유통으로 돼 있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제약바이오죠. 제약바이오가 이제 좀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000 넘어가면서 얘네들이 힘을 내줘야 돼요. 이제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IT 반도체, 이렇게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요쪽으로 힘이 좋았잖아요. 요쪽이 조금씩 이제 좀 과열권이기 때문에 조금씩 이익 실현이 되면서 이때까지 약했던 요쪽 부분들이 슬슬 일어나기 시작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제가 쭉 훑어보니까 실제로도 우리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 쪽이 제일 지금 바닥에서 일어나고 있지, 나머지 이쪽은 이제 새로 신규 진입할 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과열권에 다 거의 근접했거나 과열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IT 하드웨어, 반도체,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앤 서비스 쪽이 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을 신규 진입하는 거는 저는 말리고 싶고요. 저처럼 이미 한 달 전에부터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이익 실현할 때지 신규 진입해갖고 마지막에 조금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는 좀 위험해 보입니다. 이쪽 섹터들은. 그래도 일어나는 데서 사고 싶다 그러면 제약바이오나 이쪽에서 조금 종목을 찾으시면 되고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이오플로, 또 알테오젠, 그 다음에 레고캠 바이오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오플로도 좋고요. 제넥신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이 조금 기대 못 미치지만 레고캠 바이오도 살아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종목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 그걸 한다 그랬죠? 그 종목들은 임상시험으로 빠그러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전혀 없는 헬스케어 업종이라서 헬스케어 회사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일제약에 대해서 우리 어떤 분께서 여쭤보셨는데 그건 좀 더 제가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하루 종일 밀림 없이 쭉 올라서 끝났습니다. 매우 좋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매우 훌륭하죠. 오늘 수급은 보면 외인이 코스닥을 팔고 기관도 팔아도 또 개인이 쫙 받쳐줘가지고 올랐고요. 오늘 특이한 점은 외인이 거래소를 4천억치 샀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물을 8,700원어치 사가지고 어제까지 한 1조 1,000억을 하방으로 배팅했던 것 갖다가 8,000억어치를 걷어들였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래도 달러는 중국과 미국 이 패권 전쟁이 좀 있으니까 아무래도 달러 강세를 펼치는 거가 당연하다고 보여지고 1,150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이 현선물을 갖다가 동시에 사줬다는 거, 요게 커 보이고요. 요렇게 되면 이제 어저께 얘기했던 것과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선물을 계속 걷어들인다면 이제 또 삼성전자 혹은 현대차, 기아차가 살아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연기금은 18.5에서 19.5로 바뀌든 말든 상관없이 계속 팔고 있네요. 대단합니다.
오늘은 동화기업하고 지누스 두 종목을 드렸습니다. 먼저 동화기업부터 볼까요? 동화기업은 이게 본업은 뭘 하는 회사냐면 우리 그 마룻바닥에 강화마루 있죠. 예, 그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목재 쪽 회사죠. 인테리어 쪽 회사고 여기가 그냥 난도 아니고 한 40%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원래 탄탄한 기업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회사가 2차 전지 쪽으로 전해액을 생산하거든요. 2차 전지의 4대 주요 소재죠. 전해액을 생산하는데 그게 아마도 굉장히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마룻바닥 가는 그 역시 지금 인테리어 쪽도 그렇고 건설업도 화랑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그래서 1분기 프리뷰를 봤을 때는 놀랍고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컨센서스를 무려 36% 정도 상회할 거라고 프리뷰를 내놨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더 큰 전액의 성장 잠재력.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무려 목표 주가를 갖다가 10만 원으로 세게 올렸습니다. 주민우 메리츠 증권에 있는 애널리스트 분이시고요. 굉장히 세게 내놨습니다. 내용 한번 볼까요? 내용은 다른 것도 쭉 있는데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246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36% 상회할 예상이다. 목재의 판가와 출하량 모두 크게 증가한 영향이고 전액은 BEP 정도 달성했다. 예상할 것이다. 똔똔이다 그 얘기죠. 전액의 주 원료인 LiPF6 이게 전해질입니다. 전해질이 가격 상승 영향으로 1H21은 뭐라 그랬죠? 퍼스트 하프라고 그랬죠? 상반기에는 전액 수익성에 영향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목재 부분의 영업이익은 21년에는 1087억으로 1087억이고 22년에는 1200억 정도 예상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으로는 전액 사업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목재 부분 이 강화마루만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1000억이 넘는데 지금 시총이 1.2천이니까 거의 퍼 10, 포워드 퍼로 퍼 10에서 12 정도 사이 받는다고 치는데 그러면 전액 사업은 하나도 반영 안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큰 거죠. 2차 전지 쪽이 멀티플을 많이 받죠. 그래서 나도 멀티플 많이 받을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SOTP 밸류를 내보니까 한 10만 원 정도 되더라. 이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저도 책정을 해보니까 이 회사가 지금 62,200원 오늘 요 정도 요 구간과 요 구간 사이에 끝났거든요. 62,200원에 끝났는데 매출액 컨센서스와 EPS 컨센서스로 봤을 때는 이 회사가 지금 연 평균 19배에서 45배 어느 사이에 줘도 될 텐데 나도 투자 아이디어 여기죠. 나도 2차 전지 섹터에 멀티플 줘요. 그 정도로 지금 취급받고 싶어 하고 실제로도 전액 같은 건 계속 모자랄 수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워낙 성장률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33% 정도, 33배 정도 준다면 멀티플을 그러면 83,000원 정도까지 갈 것이고 저 역시도 뭐 지금부터 34% 정도 여력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지누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누스도 이분도 김명주 애널리스트께서도 굉장히 세게 냈네요. 목표가를 15만 원으로 잡아가지고 괴리율이 81%나 나왔습니다. 지누스는 제가 상장 초기부터 좀 공부를 해봐갖고 아는데 이 회사는 미국 아마존닷컴에서 매트리스 부분 1위입니다. 그 아마존닷컴에서 매트리스 부분 1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뭐 고스톱 쳐갖고 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보시면 인터넷에서 뭔가 제품을 사려 할 때는 보통 그 후기 많은 거 보고 후기도 보고 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많이 팔린 순, 뭐 인기 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팅을 할 수가 있죠. 이 회사가 그래서 아마존닷컴에서는 매트리스 부분 그리고 인테리어 부분 1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망이 좋은 회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홀대를 받는 듯한 그런 인상 좀 줘요.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매트리스 부분 해갖고 반덤핑 관세를 때렸는데 다른 회사들은 대부분 30%, 50% 엄청 세게 맞았거든요. 80% 맞는 회사도 있었고요. 근데 제 기억에 이 회사가 6%인가 밖에 안 맞았어요. 상대적으로
관세를 적게 내니까 가격 경쟁력이 이 세계사가 세죠. 그래서 안티 덤핑 수혜 또한 그게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 2분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공장 가동이 또 2분기부터 시작되고 하면은 이 회사가 월 10만 개 이상의 생산 가능하고요. 아시다시피 미국 지금 주택 시장이 호황입니다. 또 미국은 주택 시장이 호황이라는 뜻은 뭘 또 얘기하냐면 미국은 뭐 주택 시장이 호황이라고 집 보러 다니게끔 하려면은 집을 꾸며놔요 일단. 예, 집을 꾸며놓기 때문에 없던 낡아 빠진 매트리스를 갈기도 하고 또 없던 매트리스 넣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인테리어를 해놓고 그래갖고 비싸게 팔려고. 그러면 이 회사가 주로 이제 인테리어 쪽이니까 이 회사가 많이 이 회사 제품이 많이 팔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아웃도어 가구도 또 출시했고요. 그래서 카테고리도 확장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 내 공장의 가동이 시작되니까 생산 캐파가 늘어나고 또 반덤핑에 따른 상대적 우위, 가격 우위가 이 지니스의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목표 주가를 15만 원으로 잡았다 이 얘기고요. 저도 뭐 15만 원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딱 보니까 이 회사를 갖다가 멀티플을 얼마나 줄 것인가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컨센서스 기준으로요 매출액이 21% 연평균입니다. 그리고 이익은 77% 늘어요. 그러면 이 회사를 멀티플로 21배에서 77배까지 줄 수 있지만 이렇게 줄 수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20배 정도 준다면 이게 올해 20배 준다면 14만 원대가 나오고요. 내년으로 20배를 준다면 18만 원대가 나오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8만 3천 원 딱 요 구간에 끝났거든요. 22년 포워드 포로는 16배 정도 20배에서 20% 디스카운트 해서 16배 정도 주더라도 14만 5천 원 그리고 올해로도 중간 가격으로 따지면 14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을 여력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저 역시도 목표 주가를 14만 원대로 본다면 지금부터라도 74% 정도의 상승 탄력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와서 김명주 애널리스트께서 내신 15만 원 정도도 리즈너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제 물론 좀 수급이 좀 받쳐줘야 되겠죠. 지금 현재 건설업 또 건설업에 따른 건자재 인테리어 종목들이 뜨고 있으니까 많이 가라앉았다가 뜨고 있기도 하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마지막 차로 편성을 한다면 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투탑하고 스쿠비 깡패다 종목 보기 전에 신일제약이라는 정보를 한번 볼게요. 우리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신일제약에 여기 꽉 물려 계신가 보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게도 거의 전 고점에 물려 계시다고 하시니까 이 정도 때 물리신 것 같아요. 신일제약이 요때가 아마 그 코로나 치료제 덱사메타손 때문에 굉장히 잘 갔을 때였는데 그때 이 정도 언저리 한 5만 원 언저리에서 물리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그렇게 따지면 마이너스 한 70% 정도 손해가 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댓글에서 보니까 좀 물량이 좀 많다라고 하시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도 역시 전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이 제약 바이오 쪽은 좀 약합니다. 제가 밸류에이션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웬만해선 취급을 안 하는데요. 기술적으로라도 좀 이분께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위안을 드릴 수 있다면 한번 해볼까 싶었고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좀 기술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봤고요. 좀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제 주봉, 월봉 모두 일봉상 모두 이제 하락을 멈추고 이제 반등을 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또 코로나 재확산도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번 이렇게 그냥 꺼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 섹터 자체가 지금 또 눌려있다가 살아나는 분위기라서 살아날 것으로 보이고요. 거래량 터진 쪽을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지지저항선을 좀 그어봤어요. 그거 보면 지금 요 밑에서 잘 버텨줬기 때문에 얘는 이제 하락은 멈췄다고 보여지고요. 첫 번째가 19,000원에서 2만원 사이 지금 요 주황색 선이 120선이고요. 요 초록색 선이 60선이거든요. 60선은
스무스하게 통과를 했기 때문에 다음은 이제 120선이 남았습니다. 요 120선 근처, 요게 한 2만 원 근처가 될 겁니다. 이 선으로 보면 19,889원인데 요 이가 뭐 이것저것 해서 2만 원 정도 이렇게 갖고 여기 요 120선을 통과한다면 얘가 어디까지 갈 거냐면 3만 원까지는 가리라고 보여요. 그럼 우리 그 구독자분께서는 여기서 물량이 얼마나 세게 물려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얘를 세게 물을 타서 여기에 최소한 여기서 물린 정도 물량 혹은 2배 정도 이상 타시면 3만 원대까지는 제가 볼 때는 여기서부터 25,000원에서 3만 원 사이, 예, 요거 나죠? 25,000원에서 3만 원 사이에는 갈 것 같아요. 그냥 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은 언제나 한 번은 또 갑니다. 근데 이제 덱사메타손 같은 그런 또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그게 조만간에 불지 안 불지 모르겠고, 기술적으로는 일단 제가 볼 때는 28,000원에서 3만 원 사이에는 갈 것으로 예상을 하니까 여기서 좀 120선을 극복하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관문이고요. 여기를 돌파하면 요 정도까지는 갈 것으로 보이니까요. 지금부터 조금씩 5일선에서 계속 매집을 하셔가지고 물을 타는 겁니다. 어정쩡하게 중간중간 이럴 때 사시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5일선 근처, 그죠? 5일선 올 때마다 조금씩 모으세요. 모으셔가지고 여기 3만 원 언저리까지 되면, 죄송합니다. 3만 원까지 언저리까지 되면은 물 탄 것들하고 합쳐가지고 어느 정도, 그때 꼭 플러스를 안 보고 나오시더라도 어느 정도 또 물량이 나오면 또 털기도 하고 하면서 비중을 갖다가 좀 줄이면서 그렇게 빠져나오시는 걸로 하고요. 신일제약 같은 경우는 이 그 덱사메타손 외에는 지금 당장 다른 모멘텀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까지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그건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5일선에서 물을 타셔가지고 3만 원 근처에서 빠져나오시고, 이거 말고도 좋은 종목이 많거든요. 지금 다행히 제가 봤을 때는 2023년, 물론 중간에 바뀔 수도 있지만 연준에서 그렇게 힌트를 주고 자기가 그렇게 한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2023년까지 안 보더라도 내년까지는, 최소한 올해는 충분히 장이 불장이기 때문에 종목만 좀 잘 픽을 하고 갖고 계시다면 여기서 조금 손해보는 것들은 충분히 만회하시고도 남거든요. 우리 주린이 분들이나 혹은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또 그분 말고도 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은 또 그렇게 많이 물리게 꼭 더 한 번 더 갖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고 가서 이렇게 떨어뜨려 버리니까 물리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신일제약 같은 경우는 매우 안타깝지만 지금부터 빨리 정신 다 바싹 차리시고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면 되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5일선에서 계속 물을 타세요. 계속 물을 타가지고 이제 더 이상 빠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봉, 주봉상으로도. 그리고 다행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약 바이오 섹터가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요때 잘 살리셔가지고 요 정도 25,000원 요 사이에서 3만 원 사이 갔을 때 좀 물량을 조금씩 줄이시면서 좀 복구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그리고 왜냐면 저도 옛날에 물려봐서 알거든요. 저는 옛날에 2억이 10억이 된 게 보름 만에 2억이 10억이 됐고요. 그 10억이 2천만 원이 된 게 한 달 만에 2천만 원 돼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깡통계좌 됐습니다. 깡통계좌.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10수년 전에.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아직도 명목상으로는 살아있는데 맨날 뭐 감자탕 때립니다. 감자탕 끓인다 그러는데 맨날 뭐 10분의 1 감자, 5분의 1 감자 해갖고 옛날 가치에 비하면 정말 이제는 진짜 똥이 됐습니다. 똥이 됐는데 아직 상장 폐지는 안 되더라고요. 차라리 상장 폐지라도 되면 잊어버리기라도 하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갖고 이렇게 물리신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하여튼 힘내시고요. 제 말씀대로 이렇게 또 위에서 사시지 마시고 무조건 5일선 다면 사고 5일선 다면 사가지고 요 정도에서 한번 빠져나와 보시자고요. 그리고 뭐 소량 갖고 있다가 또 어떻게 일어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아직도 백신은 이미 얘기 끝났지만은 치료제 같은 경우는 나오면 또 한 번 정도 더 슈팅 나올 수 있습니다. 슈팅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희망 버리지 마시고요. 꼭 5일선에서 지금부터는 사셔도 된다. 주봉 월봉상 하락이 멈췄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타십시오. 네, 그다음에 투탑에서는 코롱인더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나 좀 블록체인 쪽에 껴줘 그랬는데
시장에서는 나 안 껴줘 하네요. 예, 전혀 뭐 껴줄 마음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동화기업 좋죠? 동화기업은 워낙에 지금 섹터도 좋은데다가 리포트까지 세게 나가지고 지금 뭐 저도 공략을 못했습니다. 일단 째려보다가 이거 어디서 공략한다고요? 예, 첫 번째 볼륨저밴드 상단, 두 번째 5일선. 예, 저도 이거 뭐 공략 못했습니다. 지누스는 저는 당연히 뭐 들어갔고요. 왜냐면 5일선 이건 공략 뭐 정석이죠. 오늘도 5일선에서 샀으면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고 계실 겁니다. 지누스 좋고요. 수급이 깡패다 종목 중에서는 넷마블도 좋아요. 넷마블이 계속 좋습니다. 지금 기간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과 대화를 해보니까 이게 카뱅, 예, 카카오뱅크 지분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네, 그거 이슈를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또 거기에다가 플러스 또 신작들 이런 것도 있고 얘도 좀 끼가 있습니다. 그죠? 이때는 뭐 카카오뱅크에다가 뭐 카카오 게임에다가 또 BTS에다가 난리가 났었죠. 정석으로 꺼졌습니다. 예, 볼리즈밴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엘리어트 파동 1, 2, 3, 4, 5 딱 끝나고 예, 촥 내려앉아갖고 이러고 있는데 얘도 이제 뭐 본연의 가치를 받을 때가 되긴 됐습니다. 예, 조금씩 일어날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죠. SK도 좋죠. 오늘도 기간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얘도 5일선 공략 정확하게 맞죠. 어제 제가 여기 쳐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요 봉에 예, 그 종가부터 시작하고 5일선까지 모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확하게 거기까지 왔다고 올라갔죠. 오늘 벌써 수익이실 겁니다. 제 말씀을 들으셨으면. LG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LG는 5일선 공략 가시면 되니까. SK바이오팜은 네, 힘이 좋아서 못 잡으셨을 거고요.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셨다시피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수출을 좀 제재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 좀 뭐 어차피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그거 아니더라도 그래서 좀 기관하고 외국인 프로그램이 오늘 좀 던져가지고 이 정도 됐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 인지 컨트롤스는 네, 아직까지 예, 밑으로 안 내려왔죠. 얘는 이제 요 갭을 메꾸고 갈지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하나기술 같은 경우 오늘도 기관이 많이 들어왔어요. 안 나가고 제가 어제 그어드린 딱 요선에서 놀고 있네요. 그죠? 여기서 놀다가 다 올라가길 혹은 5일선이 올라올 때까지 요 선상에서 기다려준다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5일선이 올라올 며칠 동안 딱 요 선상 73,000에서 71,000원 사이에서만 놀다가 5일선 기다리는 거 보고 탁 올라가 준다면 기술적으로도 계속 훌륭하고요. 2차 전지 장비 턴키 수주의 가장 핵심이죠. 그게 이 회사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턴키로 수주받을 수 있는 회사니까 앞으로도 계속 봐주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시황 분석 그리고 주요 뉴스 분석 그리고 투탑 분석 그리고 수급 분석 좀 해봤고요. 저는 저녁에 또 좋은 종목들 좀 뽑아가지고 네, 공유하도록 그때 수급이 깡패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돈치는TV의 돈치는 기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